자, 그 유전 주간지 중에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문항들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우선은 얘들아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위주로 한번 볼 건데 10번 한번 봐볼게요. 그 세포 주기에서 그 물질 처리하는 케이스에 관련된 문제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그 물질 X라는 걸 처리했고 요 물질이 방추사 합성을 저해한대요. 그러니까 방추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G2기 때 만들어 놓고 그걸 조립하는 게 이제 방추사 합성이란 말이야. 그 조립이 M기 전기 때 진행이 됐어요. 그럼 방추사 합성을 저해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M기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든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뭔가 진행을 막는다는 건 우리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G1, 뭐 S, G2, M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갈 때 예를 들어 M기의 진행을 막으면 이 세포들이 여기서 다 돌다가 이제 여기 멈춰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G2기와 M기가 있는 요 구간에서 특히 M기에서 못 넘어가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요 집단 P랑 Q를 비교했을 때 집단 Q는 요 부분이 세포수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DNA 상대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는 요 구간이 S기, 그 전이 G1기,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G2기, M기로 우리가 분류를 잘 했었는데 지금 물질을 처리하고 보니까 M기 진행이 안 되는 물질이라서 그래서 요 집단은 지금 요 G2기, M기, 특히 요 M기 때문에 집단 Q가 세포 수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문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구간 1번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진 세포가 있냐? 얘들아, A는 여기 지금 뉴클레오솜이에요.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은 그냥 언제나 있어. 그러니까 A를 가진 세포가 있다. 맞는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분리라는 건 지금 여기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염색 분체 분리는 이제 M기 때 일어나는 사건이지. 근데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M기에 문제가 생긴 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기에 문제가 생긴 세포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냐. 당연한 얘기죠. 나는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분리가 잘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 됐고, 그 다음에 디귿 살펴보시면 G2기 플러스 M기. 그럼 G2기 플러스 M기라는 건 지금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간 얘기했었을 때 다에서가 더 크냐? 다에서가 이제 G2기 플러스 M기가 훨씬 작고 그 다음에 G2기 플러스 M기가 훨씬 많죠. 분모가. G2기 플러스 M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G1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지. 그러니까 전체 값은 다에서가 작다고 하셔야 돼서 디귿은 틀리고 기역, 니은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저해하는 게 M기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기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해하는 시기만 잘 잡아내시면 자료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11번도 살짝 같이 봐볼게요. 이것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표는 어떤 동물 P의 G1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일단은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감수분열 과정으로 해석을 해라. 이제 요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포 1, 2, 3, 4 DNA 상대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세포 분열 과정이 어느 한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다. 근데 요 기억이 1, 2, 3, 4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G1기 세포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요 1, 2, 3, 4 중에 지금 G1기가 있다는 뜻인 거야. 됐고 나머지는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DNA 상대량 감수 분열 이런 게 나오면 감수 분열의 DNA 상대량 그래프를 이제 살짝 떠올리시면 좋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분열이 2번 일어나잖아.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자, 그랬을 때 이제 숫자 관계가 2배인 게 얘랑 얘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한번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그림을 해석을 하실 때 지금 세포 간은 핵상이 N의 복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짝꿍 관계가 없어. N의 복제인데 지금 염색체가 4개 보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표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2배 관계인 숫자가 1, 2,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출발이 2에서 했다가 2배, 4가 됐다가 다시 2로 줄었다가 1로 되는 DNA 상대량 그래프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수점 그지 같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2에서 4로 복제되고 있는 S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5는 뭐 여기 어딘가 대충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5는 이제 S기의 세포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요 1이라는 건 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지막 결과물 생식세포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마지막 생식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라는 것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핵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2n으로 출발해서 2n의 복제 상태가 됐다가 감수 1분열 끝나면 n의 복제 상태가 됐다가 감수 2분열 끝나면 n짜리 생식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4라는 건 2n의 복제 상태, 즉 감수 1분열 중인 세포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라는 게 시작할 때 세포 아니면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 활용 안 한 게 G원기 세포 기억이 요 1, 2, 3, 4 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스타트할 때 G원기 세포, 즉 EN짜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생식 N짜리였고. 됐을까? 그래서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요 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3번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3번은 DNA가 복제 중인, 즉 S기 세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N의 복제 상태거든요. N의 복제 상태의 DNA 상대량은 우리 여기 미리 구해놨죠. 2라고 하셔야 되니까 맞는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즉 N짜리예요. N짜리의 염색체 수는 4개예요. 물론 생식세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다 다른 게 하나씩 있겠지만 어쨌든 간 4개고, 그 다음에 4번은 2N의 복제 상태거든요. 그러면 2N일 때는 8개야. 근데 복제 상태인데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씩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4가 되죠. 이건 틀렸지?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한번 봐볼게요. 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비슷한 거 풀어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 내용이라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핵상이 EN이 동물 ABC, 그러니까 개체가 지금 3개 등장했다. 그리고 세포 가나다, 세포도 3개 등장했고, 됐고, 자 이제 조건을 좀 정리해보면 A랑 B가 이제 서로 같은 종이다. 그러면 이제 핵형이 좀 비슷하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C 혼자 다른 종이다. 됐고, 이제 추가 조건이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핵상의 결과, 요 숫자가 지금 다를 거란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B는 암컷이고, 그러니까 B가 암컷이면 그 미치지 않고서 A는 수컷일 거예요. 같은 종인데 이제 구분이 돼야 되니까. 됐고, C의 성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 세포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모든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냈대. 기억을 제외시킨 게 아니라 기억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이제 각각 서로 다른 개체, 그러니까 A, B, C 하나씩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기억이 X 염색체거나 혹은 Y 염색체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종을 2개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생긴 걸 좀 봐볼게요. 내가 얘를 그냥 동그라미 종이라고 표시를 해볼게. 자, 그랬을 때 나랑 비교를 하시면 같은 종이면 염색체 하나는 다를 수 있지. 성염색체 X, Y로. 그러나 2개 이상 달라지면 안 돼요. 성염색체 하나는 다를 수 있지만 상염색체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가랑 나를 비교해보면 요 회색깔도 좀 다르게 생겼고 이 하얀 색깔도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가랑 나는 같은 종으로 묶일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종, 세모 표시할게요. 자, 됐고. 그럼 벌써 종이 2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다는
동그라미를 담던 세모를 담던 하나는 닮아야 돼. 근데 지금 봤더니 나랑 바로 옆에 있는 나랑 비교를 하셔도 좋고 가랑 비교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세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닮아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지금 너무 명확하게 이제 그 가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면 이제 얘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것도 좀 비슷하고 요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지금 얘 하나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알 수 있게 돼요. 자, 일단 종을 구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염색체 기억이 X인지 Y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핵상을 좀 정리하고 나시면 짝꿍 없는 N, 짝꿍 있는 EN, 짝꿍 없는 N. 자, 이럴 때는 정보가 좀 더 많은 짝꿍이 있는 쪽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짝꿍, 짝꿍, 짝꿍이야. 자, 그러면 요 짝꿍들 중에 이제 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이거야.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냈다고 했잖아. 자, 근데 요 나의 구성품 중에 뭐가 상이고 뭐가 그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들아, 적어도 얘가 상이면 얘도 상이고 뭐 얘가 상이면 얘도 상이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면 얘도 기억일 거 아니야.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됐어가? 근데 얘들아, 요 기억이 Y가 돼버리면 얘는 Y만 두 개 가진 애가 돼요. 이딴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기억은 Y일 수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기억은 X구나라는 걸 얘로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얘는 이에는 상염색체 4개에 X염색체 2개. 물론 이게 이제 X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가 상염색체랑 기억을 얘가 표현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다는 같은 동그라미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4개고 얘는 3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요 나타낸 게 있고 얘는 나타내지 않은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얘도 똑같이 4개여야 되거든. 됐지? 그러면 요 나타낸 요 기억 얘를 X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 나타내지 않은 애가 Y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을까? 그러면 얘가 Y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 개체는 XY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란 뜻이겠지. 자, 그래서 세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보 정리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일단은 나 혼자 다른 종이니까 얘가 C인 건 확실해요. 그럼 C의 성별이 XX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종인 가랑 다 중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인데 벌써 성별 힌트를 줬죠. A가 XY여야 돼서 요 XY인 얘가 A. 그러면 얘를 B. 이제 요렇게 정리하시면 그 완벽하게 해석이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 들어가시면 기억은 X염색체이다 맞는 얘기. 아까 찾았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모두 암컷의 세포냐? 그럼 B는 지금 XX 세포고 그 다음에 C도 XX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암컷의 세포 맞고 그 다음에 C의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랑 상 염색체 수를 물어보는데 어차피 염색체 수니까 C의 체세포 분열 중기 즉 EN 상태의 염색체 수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죠? C는 상염색체 4개에 X염색체 2개니까 6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면 EN의 복제 상태일 거긴 해. 근데 뭐가 됐든 얘는 상염색체 4개에 성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그것도 XX 구성이죠. 그래서 X염색체 2개, 그 다음에 상염색체 4개. 그러니까 약분하면 2개. 그래서 틀려가지고 기억 니은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먼저 종을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별 구분할 생각을 하실 때 특히나 이제 요거 주의하세요. 이걸 나타냈는지 제외시켰는지 항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기억이 X인지 Y인지 잡아내고 그럼 문제 해석이 좀 수월해지겠죠? 됐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다룬 자료들에서 많이 문제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DNA 상대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간지에서 다시 한번 같이 풀이를 할 거라서 걔는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쭉 넘어가셔서 52번 보시면 이게 또 그 오답률이 살짝 높았던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아마 그 생식세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봐보자 얘들아.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자, 우선은 조건 봤더니 사람의 세포 분열 과정. 사람의 세포 분열 일단 두 가지예요. 체세포 분열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 근데 지금 이제 그래프 꼬락선이 보니까 분열이 지금 두 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T1, T2, T3 시점 중에 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세포다 하고 역시 이제 꼬락선이 보니까 지금 이가 염색체가 짝꿍으로 줄 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수 1분열 중기 그리고 핵상은 EN 그리고 복제 상태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아빠한테 받은 거 이게 지금 같이 뭉쳐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됐고 근데 이제 얘가 사람의 세포인데 일부만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일부.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그래프 나오면 여기다 핵상을 바로 적어버리세요. 스타트 할 때는 EN. EN으로 얘가 여기처럼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출발한 거야. 이게 지금 23쌍 있는 거고 그리고 S기 지나서 이제 요렇게 리본 상태로 복제가 됐겠죠. 역시 23쌍 있는 거지만 일부만 표현하면 EN의 복제 상태. 그리고 이제 감수 1분열이 끝나. 그러면 N의 복제 상태로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분체 분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핵상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 들어가시면 우선은 T1일 때의 세포에 핵막이 있냐? 핵막이 있는 거 이제 간기 때 G1기, S기, G2기 때 핵막이 있는 건데 지금 이 T1 시점은 G1기예요. S기 이전이니까. 그럼 G1기 때 당연히 핵막이 있죠. 됐고 그 다음에 나가 관찰될 시점은 감소 1분열 중기 EN 복제 상태야. 그러면 T2가 맞죠? EN의 복제 상태니까. 맞는 얘기고. 일단 그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자꾸 질문을 해서 G1기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사실 염색 4로 그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원이랑 우리랑 모두 약속을 했어요. G1기 때도 염색 4로 말고 염색 채로 이제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그러나 이제 개념적인 정의를 물어보면 염색 4로 존재하는 게 맞지. 근데 DNA 상대량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염색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석을 위한 표현과 개념을 위한 질문을 구분을 잘 하세요. 어쨌든 간 얘는 EN의 복제 상태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T3면 이제 요 순간이죠. 요 순간일 때 핵상은 N의 복제 상태. 그리고 얘들아 난자는 생식세포예요. 다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N이야. 그러니까 얘는 N의 리본 상태고 얘는 N이야. 어쨌든 간 핵상은 같죠. 복제 여부만 다른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3번 고르셔야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어차피 다음 회차에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정리해서 풀어줄 거고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58번. 자, 58번 보시면 일단 어떤 동물 중 2에는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에는 6. 자, 유전형지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이 유전형질 A가 눈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 이 두 쌍에 의해 결정이 된대. 그럼 벌써 유전자 조합이 좀 다양해지겠죠. 됐고 그 다음에 개체는 2개 등장했어요. 개체 1, 개체 2. 그리고 이제 모든 염색체 표현했다. 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죠. 2개가 1번 거다. 그 나머지 1개만 2번 거다. 우리가 또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핵상부터 적자면 얘는 이제 짝꿍으로 존재하니까 EN.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울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짝꿍으로 존재하는 거 확인하면서 동시에 일단 요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XX였다면 얘는 이제 XY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뭘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라지 B 스몰 b가 X 염색체 위에 올라가는 유전자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X랑 Y는 서로 상동 관계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X 주고 아빠가 Y 주면 상동 염색체 관계는 맞아. 근데 대립 유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 염색체랑 Y 염색체는 아이의 그냥 염색체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유전자 종류도 달라. Y 염색체는 뭐 남자처럼 보이게 하는 유전자, 뭐 귀속털 과다증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유전자가 달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에가 있으면 여기도 라지에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가야 돼. 뭐 라쥐지든 스물지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는 대립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X 염색체에 스몰 b가 올라갔어. 그럼 Y 염색체에 라지 B 또는 스몰 b가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을까? 일단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쯤에서 좀 유전자 한 번만 정리하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라지 A랑 스몰 A를 일단 갖고 있어요. 이건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X 염색체 위에 스몰 b가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게요. 그리고 이제 Y를 가지고 있는 남자. 그럼 이제 옆에 애는 라지 A 스몰을 역시 이형접합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가 두 개 있는 여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X 염색체에 라지 B 하나 올라가 있고 스몰 B 올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핵상이 N짜리 N인데 지금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염색체에 라지 B가 올라가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개체가 두 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세포를 여자가 만들었을까 남자가 만들었을까만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둘 다 라지 A는 있기 때문에 라지 A라는 염색체는 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X 라지 B 즉 B라는 유전자는 얘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금 요렇게 같은 개체로 묶을 수 있구나.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힌트로 두 개가 1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은 XX니까 암컷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이 얘죠. 자 2번에서 라지 A랑 라지 B를 모두 가진 생식세포. 그러니까 2번 자체가 A랑 라지 B를 가지고 있냐? 근데 2번은 얘들아 X 스몰 b만은 가져요. 그러니까 요런 생식세포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틀렸죠? 자 그럼 이제 3번이 정답이란 뜻인데 1번과 2번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그때 유전자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나 디귿 때문에 이제 좀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을 정리했잖아. 1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X 라지 B X 스몰 b고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X 스몰 b Y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최대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얘네가 지금 다 상염색체에 있고 X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염색체끼리 조합을 했었을 때 자 요렇게 먼저 조합을 했었을 때 자 이제 얘가 라지 A 주고 얘가 라지 A 주면은 자손은 라지 A, 라지 A를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얘가 라지 A 주고 얘가 스몰 A 주거나 혹은 얘가 라지 A 주고 얘가 스몰 A 주면은 라지 A, 스몰 A도 태어날 수 있고 혹은 스몰 A만 주면 스몰 A, 스몰 A도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합으로는 일단 여기서 세 가지가 태어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조합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랑 얘 조합.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X 라지 B랑 X 스몰 B 하나씩 주면 얘는 X 라지 B, X 스몰 b 요런 자식도 태어날 수 있고 얘가 X 라지 B 주고 얘가 Y 줄 수도 있어요. 그럼 X 라지 B에 Y 이런 남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얘가 X 스몰 b 주고 얘가 Y 주면 X 스몰 b에 Y 요런 남자에 태어날 수 있고 혹은 얘도 X 스몰 b 얘도 X 스몰 b 주면 요런 여자에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는 유전자형이 4가지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최종적으로 조합하면은
요렇게 조합하고 요렇게 조합하고 요렇게 조합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12가지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나올 수 있는 종류를 조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유전자형에 관해서 아마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오답률이 조금 이제 높았던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는 얼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DNA 상대량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회차에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7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67번.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또 해석을 해보자. 자, 우선은 그 핵상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2에는 8이라고. 됐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분열을 2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감수 분열. 그리고 나는 이제 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래요. 일단 얘들아 사실 여기서 눈치를 좀 채면 좋은 게 우리가 감수 1분열이 있고 감수 2분열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짝꿍.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줄 섰다가 상동 분리가 됐었고 됐죠? 그러니까 EN의 복제 상태에서 N 복제로 가는 게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한 줄 서기 해요. 한 줄 서기에서 N의 복제 상태에서 N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감수 2분열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염색 분체 분리가 됐고 얘 벌써 지금 염색 분체 분리가 되고 있는 꼬락선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금 N의 복제에서 N으로 가는 중인 거야. 이거 지금 감수 2분열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이제 많은 걸 눈치채시면 좋죠.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쓰세요. 스타트 할 때 EN 그리고 여기 S기 지나서 EN의 복제 상태 감수 1분열 끝나면 N의 복제 상태 감수 2분열 끝나면 N짜리 생식세포 이렇게 바로바로 써버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과 크기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페이크를 쳐도 지금 얘가 N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염색체들은 다 다른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 이게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얘들아. 더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아무튼간,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구간 1. 일단 구간 1은 S기거든요. 자, S기는 간기예요. 간기니까 핵막을 갖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나는 N 복제에서 N으로 가고 있는 감수 2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관찰될 수가 없어요. 2번은 EN 복제예요. EN 복제.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요 염색체들 중에 A, B, C, D 중에 하나에는 스몰 h가 있냐? 자, 문제를 좀 마저 읽어보시면 지금 라지 H, 스몰 h가 대립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라지 H가 있대. 그럼 여기도 라지 H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럼 얘들아 스몰 h는 얘 짝꿍 염색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몰 h가 있으려면 핵상이 EN이어야 돼. 근데 얘는 벌써 이게 분리돼서 어디로 갔어. 그리고 얘만 온 거야. 그러니까 스몰 h를 요 세포에서는 관찰을 못해요. 됐을까? 그래서 이거는 1번 고르셔야 되겠다. 됐죠? 얘들아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이제 DNA 상대량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DNA 상대량 제외시키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열심히 풀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풀이한 거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전에 미리 와서 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들어가야지 좀 습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주간지 좀 꼼꼼하게 풀어오세요.